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 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최고가를 넘어섰었고 최근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잠시 이제 넘어갔던 그 1000 고지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뭐 넘어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지수가 이제 고점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그동안에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갔었고 또 조정받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고점에서 주식을 뭐 어떻게 할까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딱 오늘 같은 이런 시점에 어니님이라면 어떤 산업군에 어떤 섹터에 혹은 어떤 테마의 주식들을 공략을 해 나가실까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주제로 딱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준비되셨나요, 어니님? 네, 준비됐습니다. 아마도 가장 포괄적이고 지금 가장 궁금한 영역의 질문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저희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채널에서 수도 없이 말했었죠. 비중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수급과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 뭐 이런 기본 전제를 당연히 다 깔아둔 상태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니스트님이라면은 어찌됐든 시장이 계속 고점을 유지하고 있고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걸 투자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고요. 일단 답변을 드리면은 특정 산업, 뭐 반도체면 반도체, 화학이면 화학, 이런 특정 산업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또는 특정 섹터, 뭐 핫하다, 수급주다, 아니면은 테마주다, 뭐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를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신규 매수를 무언가를 한다라면은 그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슬롯이 있을 거고, 계좌 차원에서 그 슬롯에서 필요한 게 공격적인 종목인지, 예전에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 일단 템포를 구분을 해서 정할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소외 섹터를 선호는 합니다. 소외된 섹터 중에 기회가 나오긴 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시장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종목 찾기는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종목 찾기 되게 힘들다 라고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되고요. 종목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종목이 잘 안 찾아지는 것을 그 안에서 되게 쉽게 담백하게 찾으려고, 단순하게 찾으려고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지금 매수해두면은 빠르게 움직이니까 수익 더 잘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저는 반대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이 정도 상황 되면은 사실 산업이나 섹터의 의미보다는 종목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자, 일단은 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고점 상황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 지금 막 불같은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찾아서 거기에 올라타면 위로 더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소위 뭐 이런 구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장주의 개념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섹터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종목 찾기가 어렵지라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어니님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종목을 고르지는 않고,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가치주 측면에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나 섹터를 고르려고 하기 때문에 주식을 그런 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어니님의 이제 그런 표현 방식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 좀 무리가 없을까요? 네,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더 잘 나가고 강한 종목들을 지금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어찌됐든 시장 자체가 신고가를 끼면서 거의 두루두루 많은 종목들이 거품이 많이 꼈습니다. 거품이 낀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강한 흐름의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분별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있죠. 근데 초보자일수록 거기서 좀 한 걸음 뒤로 빠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밋밋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쉽고 담백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서 밋밋하거나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섹터, 뭐 종목 이런 것들을 찾아서 씨를 뿌리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어찌됐든 거쳐가야 되는 거는 순환매,
이거를 필요하거든요. 시장이 더 가기 위해서도 분명히 순환매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도하고 있는 산업군 섹터 그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을 계속 견인해가지고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고 우리 시장 지수 자체가 유지가 될까라고 하게 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품이 끼다 계속 끼게 되면 결국엔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는 원리고요. 그럼 그 돈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갈 곳이 필요한데 그 이동하는 점을 미리 그쪽에다가 씨를 뿌려둘 필요성이 있고 그게 정확하게 무슨 섹터의 어떤 종목인데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예측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회는 분명히 소외된 곳에서 나올 거다. 그 안에서 당연히 재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흐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수급이 어떻게 덩어리가 어떻게 구성되고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서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 분배를 해 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시점에 이 지수 상승을 이끄는 그런 섹터라던가 뭔가 특정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떨어지는 시점이 이렇게 되면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주도했던 애들이 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다른 소외됐던 애들은 요 기간을 들어서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런 애들이 또 이렇게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죠. 이때 올렸던 애들이 똑같이 올리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갔던 애들이 또 이렇게 만약에 또 조정을 받으면은 그 사이에 소외되어 있던 애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섹터와 산업이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순환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제 그 흐름을 좀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황에서는 제 생각은 자금의 순환이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왕 코스피 3,000 넘어갈 것 같으면은 4,000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거는 자금이 순환이 되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 많잖아요. 부동산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요. 여기 올랐다, 저기 올랐다, 여기 올랐다. 풍선 효과처럼 막 옆으로 돌잖아요. 강남 올랐다가 강남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서울권 올랐다가 그러다가 서울 경기권 올랐다가 다른 지역 지방 쪽에서도 핫플레이스 먼저 오르다가 외곽 지역 오르다가 계속 또 이렇게 순환되면서 돌거든요. 이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쉽습니다. 어디가 오른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금이 이동한다.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부의 이동인데 이 자금들이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이동할 때는 한 가지 규칙은 있어요. 거품이 많이 낀 곳에서 거품이 적게 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한 가지 규칙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내가 무언가 씨를 뿌려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품이 껴있지 않은 곳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신저가 갱신하고 있는 걸 사면 되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 거지 완전히 바닥치는 종목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좀 한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그냥 단순히 하는 거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1등부터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1위부터 100위 안에 그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일봉을 보는데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보시네요. 자, 저희가 이제 당연한 건데 종목을 추천하려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그동안 방송 좀 몇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한테 종목 추천받는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니님이 어떤 과정으로 종목을 고르는지는 대략적으로 좀 배워서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같이 해보는 작업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쭉 봐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차트상에서 바닥권인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ETF 인버스 요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쭉 보시면은 보시는 대로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방금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멈췄는데 이런 정도면은 그냥 박스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죠. 그럼 무난하면은 재무를 봐야 되는데 재무도 뭐 무난합니다. 그냥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무난하다, 뭐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 요 정도.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막 반드시 매수하고 싶냐라고 하게 되면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전체적인 차트의 위치상으로 놓고 오게 되면 높지는 않다 이건 맞는데 높은 거랑 크게 다르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선택이고 제 기준에서는 그냥 꼭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없고 해보면 해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느낌이 지금 애매하게 전달될 수 있는데 요새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종목 찾기가 많이 어려운 시장이긴 하죠. 근데 그런 상태로 지금 좀 막 꽤 오래 오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이제 야 이거를 막 몇 개월을 지금 이런 상태고 뭐 어떻게 보면 1년은 이런 상태인데 뭐 어떡하지? 그러면서 점점 막 더 종목을 고르고 싶어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에서 종목을 고를 때 한 종목 한 종목을 좀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그만큼 많이 찾아보면서 관찰하면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결국엔 종목 발굴이 궁극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영역이기도 하고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제 뭐 관리를 하고 뭐 리밸런싱을 해서 막 마이너스를 살릴 수 있고 막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종목 발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저한테 방송에서 5분 안에 지금 시장에서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찾아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못 찾습니다. 제가 이거 종목을 보는 눈이 빠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여기서 제 돈이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주어진 시간 안에 라고 하게 되면 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골라내는 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종목을 골라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바로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으라고 하게 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뭐 보는 분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 종목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을 내서 그 종목에서 엑싯을 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매도해서 모두 올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저희 식대로 표현이면 뭐 슬랏 하나라던가 슬랏 한두 개 정도, 슬랏 몇 개 이렇게 좀 비워져 있거나 비움이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하던 종목이 마무리가 된 건데 그럼 그 남은 이제 현금화가 된 거잖아요. 그 현금으로 지금 시점에서 굳이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어차피 종목 한두 개 정도라면 나머지 관리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냥 그거 현금화 들고 있는 게 나을까? 요 고민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들고 있는 것도 선택이고요.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종목을 애매하게 찾아서 빠르게 들어가고 가격적으로 높다고 해서 뇌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찾아서 대충 들어가는 것도 뇌동 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매매를 좀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자신이 다뤘었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주 다뤘었던 종목들. 특히나 저희 클럽에서 훈련하시는 분들은 항상 공유 종목이나 이렇게 관찰 종목을 여러 개를 깔아두고 그걸 꾸준하게 오래 관찰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이 주력적으로 관찰하고 자주 다루던 종목들이 깔려 있게 되면요. 차라리 그 안에서 계속 자신도 순환을 시키면은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존의 내 관심 종목이나 매매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좀 그냥 그 안에서 다시 골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어차피 신규 종목도 완전히 기회 종목이 많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애매하거든요. 애매한 거를 잘 모르는 상태로 하느니 차라리 잘 아는 종목을 조금 불리한 가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승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냥 그동안에 좀 봐왔던 거면 아는 걸까요? 자신이 그 종목을 들어가면은 자신 있다. 네, 수익 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도대체 그거는 어디서 오는 확신일까요? 매매에서 오겠죠. 예를 들면 홍길동이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을 한 그동안에 생각해보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번은 매매한 것 같은데 10번 중에 10번을 다 수익 냈다. 그럼 11번째 경남스틸 매매를 할 때 홍길동이 이 종목을 막 무서워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럴까요?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다. 이 경험치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종목 경남스틸을 10번이나 매매했다고요? 단타 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단타 스캘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이클을 하나의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이런 매매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매매를 해서 지금 되게 고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격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이걸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격적으로 만약에 불리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속도를 제어하면서 어차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한 거에도 어느 정도 답이 있어요. 이미 본인이 여기 가격적으로 뭔가 부담되는 상황까지 올라왔고 그 와중에 자기가 매매해서 수익을 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거고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간 사람이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해도를 높인 종목을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4,500원 이런 데서 만약에 트라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수급 붙었어 가자 하면서 여기서 비중을 팍 싣고서 뭔가 되게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앞단의 흐름에서 자신이 이 상승 흐름을 다 파동을 가지고 갔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가자 이게 안 되겠죠. 여기서 시작한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정박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까지의 경험에서 본인이 느꼈던 감정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변화했던 그 모습을 지켜봤을 거고 예전까지 봤다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이게 얼마나 과거에 비하면은 뭔가 좀 수급적으로 과열돼 있는 상태인지 몸으로 느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감정과 경험을 그대로 안고서 천둥 벌거숭이처럼 빡 들어가가지고 뭐 몰빵 그렇게 하지는 절대 않겠죠. 정상적이라면.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공격수 슬랏, 공격을 할 만한 슬롯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격을 할 때 차라리 이 방법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좌에 공격할 만한 슬롯 자체가 없으면은 아까 버디님 이야기처럼 차라리 현금을 확보하고 있든가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내가 이제 한 2슬롯 정도가 비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나머지 한 그냥 가정입니다. 5슬롯 정도를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물려있는 상태겠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마이너스인 상태로 막 관리를 하는 거고 얘네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이 돼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이 현금을 활용해서 얘네들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여기다 이렇게 얹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금을 가지고 였다가 얹는 거는 제가 설명드릴 땐 그게 이제 비대칭 관리나 뭐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게 빈번하거나 자주 있으면 좋진 않고요.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는 방식은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비중을 키워서 그냥 물타기 추가 매수로 하는 경험보다는 얘네가 돌아가가지고 얘네의 수익을 지원해주는 게 수익을 지원하고 이쪽에서 좀 과비중 상태인 종목들을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게 훨씬 더 계좌에는 유리하죠. 하지만 이 종목 안에서 정말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종목 안에 정말로 물려있는 종목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외된 종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은 기회거든요. 그러면은 비대칭이 더 유리하죠. 소외된 종목을 감정을 끼고서 보게 되면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소외되고 주가가 계속 약세였잖아요. 지금 같은 화랑장에서. 그러면 감정적으로 그 종목 꼴 보기 싫거든요. 근데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그 종목이 소외해주고 보유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진주라는 걸요. 근데 감정이 껴있으면은 진주가 그냥 돼지 목걸이로 보일 뿐이고요. 그 안에 진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결국에는 또 똑같은 얘기 같은 게 지수가 너무 고점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아무리 지금 소외돼 있다고 해도 지수 빠지면 얘도 뭐 맥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그냥 현금 보유가 답이겠네요. 그분은 현금 보유가 답이라기보다는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치 체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라가면 아쉬워할 거고 떨어지는 건 무서울 건데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체력 부족이죠. 늘상 있는 일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답변에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지금 넣어라인가요? 그런 종목이 보이면은 지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에다가 넣으면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무언가를 매수하고 매도함에 있어서 지수가 고점이다 저점이다 이걸 가지고 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 종목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찾은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황을 보고서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를 체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면은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확실하게 안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 질문에 대해서 언니님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질문 자체에 나는 내가 판단을 못한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주세요. 계속 그거예요. 나는 뭔가 무섭다. 나는 이게 뭔가 좀 두렵다. 판단을 해주세요. 이게 계속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사실 답정너 같은 질문인 거고 무슨 말을 해도 두려울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이런 외적 요소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판단을 만약에 대신 받고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은 전후 상황을 입체적으로 같이 공유해야지
이게 대신 판단도 가능한 거지. 그냥 시장 지수 대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땐 저렇게 하세요, 이거는 진짜로 불가능한 판단이거든요. 답이 없어요. 제가 지금 물어본 거에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여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소외가 돼 있는데 지수가 고점이다. 그럼 여기다가 얘네가 지원군처럼 들어와서 비중을 확대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뭐 지수가 고점이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본인의 이제 판단의 문제고, 그 판단의 근거가 입체적으로 뭔가 좀 틀이 잡혀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 판단 근거가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질문의 방향 자체가 잘못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저도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건데, 뭐 저희는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더 나아지려면 일단은 스스로가 같이 좀, 아까 언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언니님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런 게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긴 합니다.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 맞아요. 자, 공식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면서. 그래? 새 종목을 찾으면 안 돼? 그러면은 남는 현금으로 이거를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수가 고점일 때는 새 종목을 찾지 않는다. 뭐 이걸 도와준다. 도와줄 때는 저평가돼 있고 소외돼 있는 데를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띡띡띡띡 흘러가시는데,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언니님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지를 좀 같이 흐름을 잡아가면서 보여주는 거 정도인 거예요. 언니님의 사고와 그 판단의 근거를 보시고, 아,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겠다, 저런 과정을 거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결론일 것 같아요. 저 버디님 정리로부터 힌트를 얻었는데, 뭐 이런 상황일 때 어떡할까? 그러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가 팩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고 나는 어떠한가를 알고 나서 이래도 된다를 선택할지 저래도 된다를 선택할지 자신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더 혼란을 줄까요? 혼란은 이제 하나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역시 주식엔 정답이 없으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다. 이거 정도 좀 잡고 언니님이 말씀하신 거 잘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렇게 결론을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둘 중에 하나 찍는 거네. 결론은 복불복이네. 일로 가죠. 단타야 장투야 뭐 답 없네, 그냥 아무렇게나 뭐 자기가 하는 대로 정답이 없으니까는 하면 돼, 막 그냥 그렇게 또 쉽게 생각하시는데, 모든 게 그런 식의 답은 아닙니다. 그거만 좀 주의를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로 요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좀 길이감도 있는 거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조금씩 긁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2번, 3번 보시면은 느낌이 또 달라지시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뭐 지금 시점에 가입하는 게 좋나요? 지수가 너무 고점인데 클럽에 가입하면은 괜히 물리는 거 아닌가요? 막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지수가 고점인데 물려있는 종목 이거 조금만 있으면 풀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뭔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클럽이라는 걸 저희가 왜 하냐, 주식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식을 올바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어니스트라는 안전장치를 잡고 투자를 안전하게 해나가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 오느냐, 뭐가 해결되면 오느냐, 뭐 그런 문제로 고민할 게 아니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클럽 안내 공지 링크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이제 클럽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저런 궁금한 부분들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